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죄송합니다. 알고나 삽시다입니다. 12월 2일차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956년 쿠바, 이거를 안 지웠습니다. 자, 이거 안 끊어갈게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하고요. 이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딱해, 요 되게 안 지워집니다. 이게 되게 안 지워지고요. 이렇게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해서 1956년 쿠바. 까지만,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시작하겠습니다. 1956년, 쿠바 혁명에 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쿠바 혁명에 관해서 잠깐 개론을 말씀드리면, 쿠바 혁명은 1953년 7월부터 이 혁명에 어떤 그 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화가 된 것은 1956년부터 본격적인 혁명 활동에 들어가서 약 3년 후인 195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혁명이 완성이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 인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델 카스트로,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그리고 너무너무 잘 아시는 젊은 저항 정신의 상징,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혁명가 체게바라, 이런 분들이 축이 돼서 당시에 그 매판 자본을 중심으로 했던 그 미국 앞제비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때 쿠바 대통령이었던 바티스타는 마지막에 포르투갈로 망명을 하는데 옆나라로 도망갔다가 포르투갈로 달아나죠. 그래서 1월 1일 날 도망을 가고 1월 8일 날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 주력군이 수도 아바나에 입성을 하면서 혁명이 완수가 됩니다. 이 혁명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쿠바는 1902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자본에 완전히 예속된 꼭두각시 나라였습니다. 바티스타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쿠바는 사탕수수 단일 농작물 재배를 해가지고 경제를 형성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탕수수 단일 작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 놈들이 들어와서 사탕수수 농장을 다 사들이고 미국 자본이 사탕수수 농장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쿠바 국민들이고 농장주들은 대부분이 미국인 아니면 일부 쿠바의 부농,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경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배하에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역시 경제가 이럴지인데 이런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권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독재 정권입니다. 바티스타 독재 정권이 심화되고 부정부패가 아주 깊이 뿌리 박힙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민중봉기가 있었고 이 민중봉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비호하에 강제로 진압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쿠바 혁명은 크게 세 번의 분수령을 거쳐서 완수가 됩니다. 첫 번째는 1956년 12월을 기점으로 한 분수령입니다. 그 이전에 1956년 12월 이전에 쿠바 혁명군들의 주요한 활동이 첫 번째 분수령인데 이때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몬카타 병영이나 바야모 병영 습격 사건입니다. 아주 소수의 혁명군이 경무장을 하고 마치 수류탄을 들고 불섭에 뛰어들듯이 아주 소수의 혁명군들이 오직 순수한 마음 하나를 갖고 이 병영을 습격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 다 붙들립니다. 근데 이때 습격한 병영 그 반란군이 1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붙들려. 다 대부분 생포가 되거나 사살이 되고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는데 이때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민중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그 재판 과정에서의 말을 남기는데 변호를 본인 스스로 합니다. 변호인을 쓰지 않고 어차피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변호인을 쓰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변론을 하는데 마지막에 4시간에 걸쳐 변론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벌하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역사가 나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는 이때부터 이제 대중적 지지도를 한껏 얻게 되죠. 그리고 쿠바 혁명의 두 번째 분수령은 1956년 12월부터 약 2년 뒤인 1958년까지를 두 번째 분수령으로 봅니다. 이때는 반란군들이 이 정부군의 공격에 의해서 산계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뿔뿔이 흩어짐이 민중 세력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많은 혁명군들이 당시 산악지대로 흩어지고 주변의 농민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반란군 라디오라는 그 해적 라디오를 통해서 선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민중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혁명 정신을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반란군은 총 규모가 200명 선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죠. 근데 당시 쿠바 정부군은 약 4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200명 대 4만 명이 싸워서 200명이 이겨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그 1958년 중반부터 59년 1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50년 쿠바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분수령이고, 59년 1월까지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한 그 이 혁명군들은 단 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정부군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58년 12월 31일 주요 도시 중의 하나인 산타클라라시를 드디어 점령을 하게 되죠. 산타클라라가 넘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라는 미국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우리처럼 송년 파티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궁에서 송년 파티를 하는데 산타클라라가 넘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쫄아가지고 정권을 포기하고 이제 달아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로 달아나냐면 1차적으로 도미니카로 달아났다가 결국 나중에 포르투갈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1월 1일 날 수도인 아바다에는 체게바라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력군을 이끌고 피델 카스트로는 1월 8일 날 들어오게 되죠. 쿠바는 혁명을 완수한 이후에, 이게 이제 쿠바 혁명의 세 번째 그 단계인데, 분수령인데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바티스타 정권의 하수인들을 모두 인민재판에 넘깁니다. 확실한 역사 청산을 하는 거죠. 우리도 못한 역사 청산을 쿠바 민중들은 해냅니다. 그리고 정권을 이제 다지고 있던 1961년 미국이 쿠바를 침공합니다. 이걸 피그만 침공이라고 하는데, 침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이 바티스타 정권이 무너지면서 도망갔던 쿠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역자들이죠. 이들을 미국으로 달아났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이애미인가 거기서 군사훈련을 한 1년 시켜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얘들을 총 주고 이 피그스만을 침공하게 합니다. 미국 정구군이 침공을 하면 국제 문제가 너무 크게 비화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혁명 정부는 그 세를 다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문맹 퇴치, 그 다음에 교육 개혁, 그 다음에 의료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쿠바는 아주 벽촌의 학교까지 인민학교 9학년을 다니게 되는데요. 이 9학년 동안 모든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양질의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쿠바 하면 가장 유명한 건 지금도 의료 서비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죠.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의사 수가 겁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파트 한 동에 의사가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항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의료 복지를 이룬 그런 나라가 되죠. 1959년 2월부터 피델 카스트로는, 혁명군 사령관이었던 피델 카스트로는 정식으로 쿠바의 총리로 취임을 하면서, 얼마 전에 죽었죠? 지난주인가? 예. 정권은 물론 라울 카스트로에게 넘어간 지는 꽤 됐는데, 투병하다가 지난주에 카스트로가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이제 쿠바를 개방을 하면서 오바마하고 화해를 하죠. 미국하고 화해를 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쿠바 혁명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카스트로 형제보다는 체게바라를 더욱 크게 생각을 해주죠. 이 양반이 이제 진정한 혁명가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혁명이 끝났을 때 체게바라는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2인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최소한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부총리 하면서 코드2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게바라는 혁명이 완수된 직후에 나는 혁명가지 정치인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고 볼리비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혁명군을 이끌고 소수의 혁명군을 이끌고 볼리비아 산악지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거지가 볼리비아 군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지요. 근데 이 체게바라의 사망에 그 음모설들이 좀 있습니다. 이 카스트로가 어쨌든 잠재적인 그 뭐라 그럴까 정권 쟁탈자 라이벌이죠. 이제 한나의 그 목표를 완수한 다음에는 이 동지들이 라이벌이 되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된단 말이야. 체게바라는 보나마나 경쟁자고 당시의 쿠바 민중뿐만 아니라 온 남미의 민중들에게 체게바라는 꽤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스트로가 볼리비아 군 쪽에다가 이 체게바라의 근거지를 슬쩍 흘렸다. 이런 음모설이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체게바라는 쿠바 사람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이었고 의사였죠. 그런데 그 젊었을 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대륙을 여행을 하다가 그 미국 자본에 의해서 침식을 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민중들의 아픈 삶을 보고 나는 이 민중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혁명가의 길로 들어서고 쿠바에서 혁명이 태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쿠바에 가서 혁명군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수를 하고 볼리비아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체게바라는 영원한 혁명가죠. 그리고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어떤 상징.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티셔츠에 체게바라 사진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다니는데 덜어는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런 친구를 보고 설명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 12월 2일차 방송에는 1956년부터 본격화된 쿠바 민중혁명이죠. 쿠바 민중혁명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요게 한 9분 했고